우울증 벗어나기,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92가지 방법이란 제목으로 우울증에서 어떻게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그야말로 우울한 기분, 슬프고 공허하고 가라앉는 그런 우울한 기분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떤 활동, 섹스나 즐거움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은 흥미도 떨어지고 즐거움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무쾌감 같은 그런 것들. 좀 피곤하고 느려지는 것 같은 거. 하여튼 잠의 문제, 불면증도 있지만 잠을 지나치게 자는 것도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과 또는 과다한 수면 이런 것도 있고, 또 먹는 것과 관련된 섭식 문제가 있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땡기시는 분, 너무 폭식하시는 분, 또 반대로 음식이 딱 떨어져서 입맛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확 느시는 분도 있고 확 감소하시는 분도 있죠. 이것도 우울증 증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인지 증상 같은 것도 있고, 기본적인 죄책감, 무가치감, 무력감 같은 것도 있고, 우는 거, 예민해지는 거, 어디가 아픈 거 이런 것들도 다 우울증 증상일 수 있고, 가장 좀 심각한 게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어떤 기본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직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우울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협동하기도 어렵고 회사 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사고도 잘 나요. 산재 사고 같은 거, 안전 문제 이게 좀 잘 집중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직장 가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이나 약물 같은 걸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증상들이 있는 게 우울증이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조증과 섞여서 오는 것가 되게 많거든요. 조증이라는 게 아시죠? 기분이 막 들뜨고 오히려 이때는 잠을 잘 못 자죠.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동안 떨어져 있던 정력에 이런 것들이 활동이 증가되고 말하는 거 움직이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고 아주 생각도 과대해지고, 그러면서 산만해지니까 오히려 또 결정을 잘 못해요. 결정을 잘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손해도 많이 보시죠. 불필요한 투자도 많이 하고 과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뻔히 망해가는 사업에 손을 대기도 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증과 우울증은 동전이 앞뒷면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우울증 증상을 갖고 있구나, 조증 증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만 있다고 해서 병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이 꽤 오래 간다. 우리 교과서 같은 데는 한 2주 정도 이상 간다라고 보고, 2주 정도 이상 가면서 내가 어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나의 삶의 어떤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건 병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그 증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오래 가면서 그 증상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방해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라고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이게 이 고통 속에서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면 우울증 속에서 힘든 걸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조증 상태로 들떠갖고 힘든 상태로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치료를 좀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내가 어떤 우울증 증상, 조증 증상 같은 분명한 증상이 있으신 분만 우울증인 게 아니에요. 내가 우울한가 봐 하지만 되게 기분 안 좋고 낙담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울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우울증 느낌이 별로 없이, 감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 잠을 못 자시는 분들, 하여튼 기분에 대해서는 별로 건드리지 않고 사실은 먹는 것만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몸이 아픈 거,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참 진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이게 우울증이다 아니다라고 결정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나의 병리로 인해서 내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내 병리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내 기분이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우울증이 아닌데,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이별했어요. 사별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애도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거죠. 물론 이것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너무 오래 가고 극도로 심하다 그러면 사실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뭐 상실당한 다음에 아픈 거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내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분명히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증인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지 증상, 내가 치매인가, 뭐 식이장애인가, 먹는 거 문제인가, 잠자는 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가라앉거나 우울하다는 마음이나 느낌 같은 걸 미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증상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은 판단을 받아보고 그 판단 속에서 다른 것들도 좀 검사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들이 이 우울증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